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여권에서 민주연구원에 발표하고 모병제 추진 지난 3개월 동안 연구했답니다. 내년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의 총선 공약 중에 하나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직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만은 슬쩍 뛰어봤다가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려면은 원내대표가 사전 상의 없이 그냥 쓱 발표하는 거예요? 양정철이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냥 문재인하고 상의해가지고 직책을 넣어드릴게요. 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 쓱쓱 상의해가지고 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 다 무시하고 이렇게 중요한 안보정책의 이 군 인력의 핵심 정책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인력 정책을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전환한다는데 이런 걸 쓱 발표하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목숨이 걸려있는 안보 정책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제가 백보 천보 양보해서 모병제 필요성은 저는 장기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필요성을. 그렇지만은 지금 거기 민주연구에 저런 식으로 언론에 흘려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는 방식과 그 내용을 보면은 절대 지금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점 투성이에요. 제가 문제점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도가 불순해요. 의도가 불순해. 지금 경제 위기가 성장률이네, 경기네, 일자리네, 수출이네, 양극화네, 소득 계층, 이 다음에 자영업 이런 서민 경제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려니까 표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총선용으로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건든다는 얘기예요? 의도가 너무나 불순합니다. 그러면은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콘텐츠가 다 탄한 정책을 내놓으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한번 장기적 과제로 논의나 해볼지.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우리 사회적 배경이 이 지금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전환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이 상황이 지금 그럴 상태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년 6개월 동안 안보를 갖다가 스스로 정부가 스스로 안보이기로 셀프로 안보이기로 갖다가 스스로 안보이기를 유발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한미연합훈련 북한한테 북한 달래려고 북한 감싸려고 북한 편들어주는 건지 몰라도 흔히 하는 말로 친북의 북한의 경도된 성향의 안보 정책으로 일관한 이 문재인 정부가 안보 위기를 갖다가 스스로 초래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해이된 것은 물론이고 지금 다 군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아니 내 나라 내 영토를 갖다가 내가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국민과 같은 그런 안보의식을 가지고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모양 요꼴로 만들어가지고 너나 없이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가볼까? 부모들도 군대가 불안하니까 다 열어놓고 하니까 내 자식 군대 보내기가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놔버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한미연합훈련도 막 축소하고 안 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가 주한미군 감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한미군까지 철수까지 간다는 사실 하나 하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지금 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정부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계속 집권하고 이 세력이 계속 집권하다 보면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구나. 이런 정말로 안보가 불안하게 됨.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복무기간 단축으로 갔잖아요. 20대 남자들 그 다음에 그 표 얻으려고 21개월로 18개월로 인적 자원이 계속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꼭 복무기간 단축으로밖에 해결을 못합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안보를 해이시키는 이런 그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군 병력 대책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러면은 국군 병력을 그러니까 복무기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한미군 병력 감축하고 주한미군 나가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 복무기간 단축에 우리 군의 인력 감축으로 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기의 과학과 첨단화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 상태에서 모병제를 갖다 논의하려면은 이런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는 논의할 계제가 아니죠. 안보가 튼튼하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안정적인 국가 안보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장기적 과제로 인구 절벽이 오는데 2025년, 2030년대에는 정말로 군대 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태반 부족하다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차분하게 사회적 안보 분위기를 갖다 먼저 안정적으로 구축해 놓은 다음에 안보 상황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구축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논의해 봅시다라고 해야지. 나라 경제 다 망쳐놓고 총선 다가오니까 총선에 갔다가 표 얻어서 다 식물정부 될까 두려워서 똥줄 타니까 갑자기 군 인력 감축 모병제를 갖다 들고 와요? 두 번째, 자 내용으로 봅시다. 모병제를 지금 실시하면은요 재정 부담, 우리 세금, 우리 재정 부담이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사탕 발림으로 정책을 포장해서 우리한테 발표해도 제 계산으로는 감당 못해요. 제가 하도 심각해서 이 방송 그 시작 전에 우리 김선업 박사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선업 박사님이 그러면 모병을 하면은 복무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평생 직장으로 월 300만 원 정도 준다는데요. 그러면 연금까지 김선업 박사 얘기가 그래요. 연금까지 그러면 감안하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사병이 한 30만 명 정도 사병, 그 다음에 직업군이 20만 명인데 이 30만 갖다 한 2, 30만 명을 갖다가 완전 월 300만 원 수준의 직업 군인으로서 모병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평생 직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인건비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퇴직 이후에 군인 연금, 이분들의 연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재정 부담. 그 다음에 군인들은 그것만 줍니까? 각종 후생 복리비. 월급만 250에서 300만 원 수준이고, 그 다음에 군복, 옷, 그 다음에 이 주거 공간, 군인들 주거 공간, 그 다음에 후생 복지, 공무원 수준으로 후생 복지 한번 해보십시오. 추가 재정이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이건 몇십 조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계산도 대충 얼렁뚱땅 주판으로 뚫어서 이 컴퓨터 시대에 주판으로 계산해가지고 여기 한번 쓱 띄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하고 재정 부담이요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남자 우리 아이 청년들이 부족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처럼은 뭐 여성도 똑같이 간다는 건 안 되더라도 여성 인력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제 판단은 우리가 아까 그 토론에 생각해봐도요.
자, 군 무기, 군대 무기를 갖다가 첨단 과학화 무기를 갖다가 병행하면서 첨단 과학화 무기, 컴퓨터는 여군인들도, 여성 군인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사관학교에 다 여성 생들도 모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군대 안 가는 이런 우리 여성에 관한 직명 문제도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한번 슬쩍 한번 우리가 나중에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국민 안 하고 그런 얘기 꺼내면 여성표 떨어질까봐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20대 초반에 군 자원이 부족하면은 남자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자원들도 하면 여성의 군 인력에 갖다가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주어질 분야를 갖다가 넓히면서 여성 인력을 갖다가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왜 고민 안 해봐요? 그러고 덜커덕 모병제 간다? 얼른 듣기는 모병제 하면 좋죠. 근데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사회적 불평등, 심리적 불평등까지 얼마나 큽니까? 돈 있는 사람들, 건물 하나 있어가지고 월세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중산층 이상의 좀 잘 사는 정말 중상층 계층의 사람들이 그 자제들이 가겠어요? 예? 전부 다 소득 하위 계층들의 자제들만 갈 거 아닙니까? 예? 그 사회가 그러면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계층 간에 심리적 갈등, 그런 계층 간에 아니 지금 좌파 정권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하면서 그 애들 갖다가 도시락 주는 거 애들 급식 문제도 전부 다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로. 그렇게 보수 세력 보수 쪽에서 선별적 복지로 가자. 이건희 회장님 손주가 굳이 무료 급식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애들이 갖다가 서로 심리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갈등해서 안 된다고 그런다면서요. 예? 군대 문제는 훨씬 더 더해요.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딱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봐요? 국민 통합이 되어야만이 국론이 분열 안 되면서 국민의 합쳐지는 그 에너지가 바로 국가 사회통합이 된 그 에너지가 국가 발전의 근본적인 힘이에요. 예? 그리고 옛날에 디르갱이라는 사회학자가 프랑스 사회학자의 자살론이라는 실증적 연구예요. 사회통합의 강도가 얼마나 늦으냐에 따라서 사회적 자살률이 굉장히 비례한다는 그런 실증적 연구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공부한 겁니다만. 정말로 사회통합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모병제에 그런 문제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인구 절벽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사회적 과제입니다. 국가적 과제예요. 그러면은 인구 절벽 때문에 남자 인적 자원이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 모병제로 간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죠. 정말로 제대로 된 정부라고 그러면은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한심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임기 절반 넘어가면서 임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데요. 하루하루가 정말 저는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예? 제1야당이 분열되고, 중도 보수 세력이, 합적으로 안 모여 분열되고 이런 틈을 타서 이런 한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친북 성향의 좌파에 치우친 이 세력이 또다시 총선에서 이기고 또다시 정권을 다시 연장하려고 한다는 그런 꼼수에서 나온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개탄스럽고 한탄스럽고 정말 분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부릅뜬 눈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책 오류를 지적해내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